안녕하십니까. 하트웰리온의 노환규입니다. 전정범입니다. 김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튀어나온 혈관, 다 정맥이죠. 동맥이 튀어나온 일은 없습니다. 튀어나온 혈관 그대로 방치해두어도 괜찮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하지정맥류,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지금까지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보기 싫어서 그렇지 아프지는 않으니까요. 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보기 싫어서 그렇지 별 불편이 없던데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방치해둬도 괜찮은가? 결론은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다. 참 무책임한 말이죠. 그런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해답을 얻으실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정맥부전은 진행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니까 문짝이 하나 망가지면 요 둘이 합세해서 그 다음 걸 망가뜨리고 거기도 망가지면 셋이 합세해서 그 다음 걸 망가뜨리고 그래서 계속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자, 방치해둘 때 생길 수 있는 나쁜 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피가 아래로 내려와서 결국 도착하는 데가 발이죠. 발로 내려오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죠? 크게 5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통증, 열감, 시림, 저림,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감각 이상 같은 이물감,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떡이 붙은 것 같다, 껌이 붙은 것 같다, 시멘트가 붙은 것 같다. 모래를 밟는 것 같다. 자갈을 밟는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해요. 네. 물방울 위를 걷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자, 발 증상이 생기는 기전은 뭐 정맥이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여러 증상들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앞으로 내려오면 앞쪽이 아프고 뒤로 내려가면 뒤쪽이 아프고. 자, 그러면 발 증상이 생기면 저희가 환자한테 치료가 까다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발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발목 아래 부위에서는 첫 번째로는 혈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발바닥 쪽으로는 정맥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다 네트워크화돼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진단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초음파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혈류 속도가 떨어지니까 초음파가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길로 내려가는지가 보여야 우리가 그것을 타겟팅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데 어느 길로 내려가는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리에서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발 증상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일단은 발에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로워진다. 발 증상 생기기 전에는 치료가 수월한데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방치해둘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나쁜 일이 발 증상, 치료가 까다로운 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심부정맥이 고장날 수 있다는 건데, 자, 제가 여기 그림을 2개를 올려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정상, 오른쪽에 있는 게 정맥부전. 자, 저 정상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내려간 동맥피가 산소를 다 준 다음에 얕은 길, 깊은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맥부전은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정맥. 위로 올라가야 되는 피가 거꾸로 내려오면서 죽은 피가 계속 도는 겁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여기 제일 큰 정맥이 있고요. 깊은 데 있는. 요게 보조 정맥인데 원래는 같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올라간 피가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큰 정맥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이 정맥이 안 하는 일. 그리고 이 정맥이 거꾸로 내리는 게 일로 또 올라오잖아요. 이 정맥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 3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열렸다가 닫혀야 되는 판막의 혈관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판막이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고장이 나거든요. 문제는 이 심부정맥은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부정맥이 고장나면 이 정맥의 병을 못 고치느냐? 그게 아니라 심부정맥만 못 고치죠.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증상은 좋아지는데 심부정맥을 못 고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무게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해도 이전보다는 좋아지지만 무게감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일부가 남을 수 있다. 두 번째, 심부정맥이 고장난 그 아래쪽은 계속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어디론가 자꾸 또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작은 정맥의 재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완벽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해둘 때 이런 발 증상, 심부정맥이 고장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게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죽을 때까지 뭐 약간의 무게감 정도만 느끼고 큰 증상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운이 나쁘면 발바닥에 통증, 저림, 아까 얘기한 대로 열감, 시림, 감각 이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이 정맥성 궤양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그리고 심부정맥이 이제 심하게 망가지면 해결되지 않는 아주 심한 무게감으로 이제 고생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발바닥 통증이 오게 되면 이상감각도 마찬가지고 저림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노년에 걷기 힘들어지면 운동을 못하게 돼서 삶의 질 떨어지고 건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정맥부전은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늦게 치료할수록 손해다. 제가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오셔서 치료 받으세요. 그걸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안타깝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늦게 올수록 치료 범위가 늘어나고 치료가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심부정맥은 이제 고칠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도 있으면 더 해주세요.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일단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는 발 증상이 오기 전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 증상이 왔다고 해서 그럼 치료가 늦어서 난 치료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발 증상이 오기 전에 일단 보이는 시그널들 있다면은 이제 신호들이 있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혈관 질환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진도 필요하고 꼭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혈관 질환이 있었다면은 그걸 미리미리 좀 체크하는 것도 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무릎 정맥을 일찍 치료함으로써 나중에 무릎의 관절염의 이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논문도 있죠. 네. 그만큼 정맥이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당연히 염증. 그런데 그동안 너무 정맥 좀 부전의 니글렉트 했죠. 중요성을 그동안 생각들을 안 해왔어서 자 오늘은 튀어나온 정맥을 과연 방치해도 괜찮은가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방치해두지 마시고 가급적 일찍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